안녕하세요. 부부 변호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 이것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쉽고 간단하게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혼에 서로 동의가 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일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서로 이혼에 동의했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다툼이 있거나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을 서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어렵고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협의이혼 하실 때에는 부부가 이제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관할 법원에 이제 함께 참석하셔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받으시고요. 숙려기간 3개월 이후에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지정이 되고, 미성년 자녀 없으신 분들은 숙려기간 한 달 이후에 협의이혼 확인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확인기일은 이제 두 날짜가 지정이 되는데요. 한 달 단위로. 그때 한 날짜에 부부 모두 참석하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고 한 달 이내에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 날짜가 두 번인데요. 두 날짜 중에 모두 다 참석을 안 하시면 그 협의이혼은 이제 성립되지 않고 나중에 이혼하시려면 다시 협의이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협의이혼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협의이혼 신청서만 이제 배우자한테 주고 네가 이혼 알아서 신청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협의이혼 신청서를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기일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예 안 나가가지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기일까지 두 분 다 나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구청에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한 달이 넘으면 이제 이혼 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하실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혼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됐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법원 홈페이지라든지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협의이혼 신청서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받으셔가지고 작성하시고 민원실 가서 제출하시고 확인기일에 참석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이혼 신청 같은 경우는 당사자 부부 모두 함께 참석을 하셔야 되고 확인기일에도 같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두 분이 이제 이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동의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 있으신 분들은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가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지 협의 이혼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하실 때에는 이제 재산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재산에 대해서 합의가 불분명하게 되고 협의이혼이 완료되신 분들은 추후에 2년 이내에 이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하실 때는 재산분할 합의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분 사이에 구두로 합의를 하셨다고 해도 재산분할 합의서라든지 카카오톡으로 뭐 당신이 부동산을 가지고 금전을 얼마를 가지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은 추후에 이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하고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는 없었다고 보고, 소송 과정에서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이 얼마 있는지 보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서 재산분할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없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주의하실 점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고, 합의는 이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재산분할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제 합의서 작성 없이 위자료로 5천만 원 지급했다고 합의서라든지 각서 같은 걸 작성했다고 해도 소송 과정에서는 합의서에 이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위자료는 지급한 거는 지급한 대로 보고 별도로 재산분할 판결을 다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합의서라든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5천만 원을 지급할 때도 재산분할 명목으로 5천만 원 지급한다, 그걸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저희 소송에서도 실제로 재산분할 합의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합의서에 이제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 소송까지 가가지고 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온 사건이 꽤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쨌든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한다 그 문구가 없으면 당사자의 어떤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제 포기하는 거는 좀 명백한 합의서라든지 그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로 재산분할 포기를 했다, 합의가 됐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있다면, 협의이혼을 이제 하시면서 좀 이혼은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 친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한테 이제 친권 양육자 지정을 하고 이혼만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 내가 다시 친권 양육권 소송을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협의이혼 당시에 이제 친권 양육권 합의가 됐으면 특별히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자 변경 청구를 바로 한다고 해도 변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친권 양육권 소송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그쪽 친권 양육자하고 함께 잘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혼 시에는 그 협의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합의를 하셔야 되고, 합의한 내용은 추후에 변경하는 게 어떤 사정 변경이 없다면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같은 경우도 협의혼을 하시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서를 같이 쓰시면 실제 협의혼이 성립되면 그 합의서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제 협의혼을 이제 집요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협의혼을 하시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이제 같이 합의를 하고 이렇게 불리하게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합의서가 효력이 발생돼가지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의 합의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협의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혼 소송은 이제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도 들고 서로 주장에 대해서 이제 주장 공방을 하다 보면은 다툼이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감정 다툼도 심하게 됩니다. 협의혼 하시는 분들은 꼭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협의혼 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거나 좀 법률적으로 좀 문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배우자하고 협의하기 전에 아니면 협의하면서 변호사하고 한 번 정도 이제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협의혼 진행하시면 대부분 협의되시는 분들은 원만하게 이제 협의가 되실 겁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그 적절하게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혼 하시면서 이제 재산분할 합의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분이 재산분할 이런 식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합의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반적인 재산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략적인 이제 재산분할 비율하고 실제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변호사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금액을 받는 건지 확인 후에 협의혼 진행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소송으로 했을 때보다 협의혼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협의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